산수도 안 되고 역시 안 해야 되는데 2분의 1의 10승이고 얘는 2분의 1의 9승이 됩니다. 2분의 1의 10승이고 2분의 1의 9승이다. 요거 두 개를 더 쌤 해주면 되고 쌤 보기에 이런 게 없는데요. 뭐 이런 건 없어도 그죠? 뭐 요렇게 고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2의 10승분의 1 더하기 2의 9승분의 1 요렇게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뭘 묶어가지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2의 9승분의 1 같은 걸 묶어주면 앞에 건 2분의 1이 남고 뒤에 거는 1이 남을 테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까? 2분의 3이니까 2의 9승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요걸 2의 10승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뭐 문제에서 요거 하는 형태를 찾아주면 보기에 몇 번이 이거랑 똑같은 계산 결과라고 2번이 얘랑 똑같은 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항 정리는 공식을 외우려면 외울 수는 있는데 외우지 말고 어차피 까먹을 테니까 모든 이항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 요 녀석의 전개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는 것. 뒤에 24, 25 두 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코피가 나는 문제거든요. 24번은 일단 잠깐 보류하고 25번에 디귿과 24번이 비슷하거든요. 일단 25번에 기억, 니은, 디귿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최대한 열심히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듣고 이해가 되면 24번을 갖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자, 24번에 다음 중 뭐 옳은 것을 갖다가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이항계수의 성질을 묻는 거 3개를 갖다가 물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할만하지 않아요? 첫 번째 거 기억은 참여예요, 거짓이에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기억은 뭐 쭉 다 더하는 거야. 젠장 시간은 남고 잠은 안 오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돼. 실제 그렇게 해서도 풉니다. 하지만 가르쳐 줄 때부터 야 다 더해야 라고 하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일단 기억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제일 앞에 3C 제로를 뭘로 바꿔줄 거? 그거 하나가 이제 관건입니다. 첫 시작을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얘를 4C 제로로 바꿔준 뒤 뭐 뒤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쭉 더해져 가지고 어디까지 더해져 있는 거 하니 10C7까지 더해져 있네요. 10C7까지. 근데 요렇게 다음 뭐라고? 요거 외워야 된다고. 앞에 숫자 하나 올라가고 둘 중에 뒤에 거는 뭘 따른다? 큰 걸 따른다. 요렇게 두 개 더하면 6C2 요렇게 하면 7C3 결국 계산 결과가 요 숫자보다 하나 커지고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점점점 해서 요렇게 더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11C 그러면 얘는 요렇게도 바뀔 수 있고 계산이 필요하다면 요렇게 바꿔서 하면 되고 지금 계산 결과가 우변에 11C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나 틀리나? 선생님 맞습니다. 다 더하면 11C7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변에 11C4라고 되어 있었어도 똑같이 맞는 것 아니냐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니은 어렵습니다. 니은. 자, 니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니은이 조금 지랄 같은 게 컨비네이션 앞에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요? 8C1 앞에는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8C2 앞에는 2, 8C3 앞에는 3, 8C8 앞에는 8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 숫자 붙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죠. 다음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8인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 관계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의 몇 승? 8승의 전개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보고 내가 이걸 정했다고? 그 앞에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8인 것으로 봐서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10이면 결국 전개식의 거듭제곱의 이제 횟수가 뭐가 되는 거라고? 10이었었어야만 개수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다. 똑같이 8을 가지고 정리를 해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1의 거듭제곱은 뭐 굳이 안 쓰겠습니다. 그죠? 쓸 필요도 없고. 아이씨. 아, 짜증나. 한창 때 잦은 음주와 흡연의 결과다. 니들 절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면 안 된다. 머리가 맛이 간다. 나이가 들수록. 요겁니다. 만약에 거기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뭐 1, 2, 3, 4, 5, 6, 7, 8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양변에 x 대신에 얼마만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돼. 그죠? 근데 숫자가 있어. 숫자가. 아이씨. 그 숫자가 요 숫자라. 이 숫자가 앞으로 이렇게 툭 떨어뜨려 져가지고 뭔가 컨비네이션 앞에 붙은 것 같아. 요건 뭐 1이니까 그죠? 이 숫자가 앞에 이렇게 툭 떨어뜨려 붙은 것 같아.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x의 몇 승인 거니까 0승인 거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툭 떨어뜨려져 가지고 붙으면서 곱해서 없어져 버렸다 라는 거죠. 님들 배웠던 과정 중에 그 문자에 차수를 갖다가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뭐? 그거예요. 미분이에요. 미분. 양변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자. 우리들 요거 미분하면 뭐게? 요거에 우변 미분해주면 8 곱하기 8 컨비네이션 8 x의 몇 승? 옳지. 뭐 다항함수 미분인 거니까 앞에 이런 개수 모양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냥 다항함수 미분인 거니까 부담 없이 그냥 쭉 쓰면 됩니다. 미분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마지막 얘는 미분하면 뭐가? 그냥 8C 1만 남고 x는 없어졌을 거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없어졌겠죠. 요 식의 양변에 뭘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돼. 요 식의 양변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그 니은의 좌변이 그대로 남고 여기 1 대입해주면 얼마? 8 곱하기 2의 7승. 자, 이거는 2의 몇 승이나 다름없어? 10승이나 다름없죠. 니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더라. 아시겠죠? 이거는 하다 보면 뭐 시험 칠 때나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컨비네이션 앞에 요 숫자랑 똑같은 숫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새로 생기는 건 얘를 뭐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얻어낸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니은입니다. 그 다음 디귿. 범수야, 녹화 눌렀나? 예리한데. 잘하고 있어. 놀랬다. 디귿. 24번의 풀이와 연관이 있으니 한번 좀 잘 봐두도록 해보십시오. 5 컨비네이션 제로부터 5 컨비네이션 5까지 요 6개의 컨비네이션 기호를 전부 다 제곱을 해서 더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 제곱해서 더하면 뭐 10C 5랑 같으냐? 요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또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라. 여기 보십시오. 요런 제곱의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제곱은
요렇게 두 개가 곱해진 거죠. 그죠? 같은 게 두 번 곱해진 거라. 그죠? 그 둘 중에 뒤에 거 또는 앞에 걸 여러분들 요렇게 바꿔도 되나? 상관 있나 없나? 어차피 1 곱하기 1이니까 뭐 상관없다 이거. 그죠? 얘를 제곱이니까 그냥 냅다 산수하지 말고 제곱은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거잖아. 둘 중에 하나 어차피 1인 거니까 요렇게 바꿔두기. 여기까지. 얘는 이거다. 그죠? 앞에 걸 뭘로 바꿔줄 거? 그래도 상관없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요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계산 결과가. 요것도 바꿔주십시다. 5C 곱하기 5C. 그럼 얘는 뭐로? 5C 3 곱하기 5C. 그 다음 것도 그냥 생략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냥 몇 개 없으니까 5C 3 곱하기 5C 3인 건데 얘는 앞에 걸 바꿔요. 그냥 5C 곱하기 5C 3으로. 그 다음은 5C 4 곱하기 5C 4였겠죠. 그죠? 얘는 5C 1 곱하기 5C 4. 그 다음 5C 5 곱하기 5C 5는 5C 0 곱하기 5C 5. 일단 이걸 다 계산해 주면 돼. 얘는 뭘 의미하느냐? 밑에 요거 전개식의 결과를 쭉 다 하나도 생략하지 말고 써봐요. 쌤 왜 5제곱입니까? 뭘 보고 5제곱인 걸 갖다가 알 수 있다고? 쌤 컴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다 오네. 그럼 분명히 이 이항계수의 성질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필요했던 식은 5제곱이었을 거다. 거듭제곱 횟수가 쭉 다 나열해가지고 늘어뜨려가지고 쭉 써봐.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요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똑같은 걸 하나 더 써봅니다. 뭐 칸이 없을 테니까 밑줄에 쓰든지 나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씁니다. 하나 더 씁니다. 이걸. 요때 위에 있는 요런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제일 앞에 요거하고 제일 뒤에 이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뭐가 만들어지노? 저 제일 앞에 5C5 곱하기 5C0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5C4 곱하기 5C1이라는 개수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하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가운데 5C3 곱하기 5C2가 만들어져요. 얘랑 얘를 곱하면 요게 만들어지고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요거랑 요걸 곱하면 요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건 결국 요렇게 모양이 같은 것끼리 6쌍을 만든 다음에 쭉 다 전개해서 더해준 것은 요 전개식
오차식 곱하기 오차식을 일일이 하나씩 분배해서 정리해주는 그 전개식에서 몇 차항의 개수를 구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 이 조합들의 공통점이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2개 곱하면 x의 5제곱이 나오는 거고, 파란 동그라미 2개를 곱해도 x 5제곱, 빨간 거 2개를 곱해도 x 5제곱. 즉, 요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도 x 플러스 1의 5제곱, 얘도 뭐라고? x 플러스 1의 5제곱. x 플러스 1의 5제곱을 곱했으니까 이 좌변은 x 플러스 1의 5제곱에다가 얘를 하나 더 곱한 것으로 x 플러스 1의 몇 제곱이라고 보면 돼? 10제곱이라고 보면 돼. 즉 이걸 전개해서 x 5승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x 플러스 1의 10승의 전개식에서 뭘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어차피 똑같다고요. 각각 곱해주나 곱 하나로 만들어서 구하나 따라서 그 개수는 얼마인데? 10. 컨비네이션 사건이라면 요게 뭐게? 이걸 0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집합인 거니까 요렇게 쓰면 돼요. 요 기호 낯설지 않죠? 뭘 뜻하는 기호예요? 공집합, 그죠? 그래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거,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오는 사건과 같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공집합의 제일 앞에 수학적 개념 그 페이지 말고 뒤로 넘겨서 수학적 개념 핵심 필기라고 빈 공간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칸을 갖다가 조금 할애해 가지고 지금 나랑 하는 거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지 말고 제가 쓰는 거 전부 다 따라서 한 번씩 써봅니다.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외워 줄 필요가 있는 것들, 그런 거 정리를 좀 하고 지나. 요 옆에 요 단어의 뜻을 갖다가 조금 쓸 거니까 약간의 공간을 두고 쓰십시오. 자, 12개. 이게
확률 개념이라는 건 확률이라는 녀석이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경우의 수건을 경우의 수를 갖다가 2번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확률만의 독특한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낱말이 문제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그냥 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단어의 뜻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시행, 여러분들 국어책 읽다가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충 감은 잡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예 처음 들어보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텐데 뭔가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행, 그죠? 수학에서의 확률 파트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툭 치면 야 시행이 뭐야? 지금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될 수 있고 그 결과가 항상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행이라는 낱말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진행해버리면 문제풀이 자체가 완전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고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행은 뭐라고? 동일한 컨디션, 항상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할 건데 그걸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매번 조건 자체가 변하면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주사위를 갖다가 던집니다. 요걸 100번 던질 거예요. 100번 던지는데 처음 50번은 1, 2, 3, 4, 5, 6이 있는 주사위를 던지고 나머지 50번은 뭐 7, 8, 9, 10, 11, 12가 있는 주사위를 던지면 그걸 시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동전을 계속 반복해서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계속 반복해서 던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 뭐가 나올지는. 동전을 던질 때 나는 앞면에 나올 거야 이지랄하고 안 던지죠. 뭐가 나올지 모르고 던지죠. 그죠? 항상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시행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시행이라는 말을 갖다가 야 시행이 뭐야? 뭐 하는 거요? 이지랄 대답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본인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시행이라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낱말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핵심은 요겁니다. 항상 컨디션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사람도 모르는 상황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동전을 반복해서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시행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물어보자. 공이 4개가 들어있어요. 1, 2, 3, 4가 적힌 공이. 여기서 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휙 뽑아. 뭐가 나왔네?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요거는 시행이 될 수 있어 없어? 생각해봐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뽑아. 1이네? 다시 집어넣어. 그걸 계속해. 100번. 뭐네? 뭐네? 계속해. 그거 시행이 아니야. 맞아요. 왜 맞아요?
항상 조건이 동일해. 항상 조건이 동일해. 뽑고 뭐네라고 적어놓고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때도 주머니 안에는 1, 2, 3, 4가 들어있을 거고, 두 번째 뽑을 때도 1, 2, 3, 4가 들어있을 거고, 세 번째 뽑을 때도 1, 2, 3, 4가 들어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알고 뽑아 모르고 뽑아? 얍삽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항상 뭔지 모르게 랜덤하게 뭐가 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이런 게 나중에 어려운 말로 뽑는다라는 걸 갖다가 한자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런 말 들어봤죠? 추출? 혹시 살면서 처음 들어보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뽑는다는 얘기라. 근데 뽑고 결과를 보고 다시 집어넣어 원래대로 되돌려 둔다 해서 요렇게 써요. 전부 다 한자말이거든. 복원 추출에 관련된 것은 시행의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전부 다 한자말이 돌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확률 제일 첫 번째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딱 보고 이해가 불가능한 단어들이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행입니다. 두 번째,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이렇게 쓰십시오. 표본 공간은 표현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적어봤습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거든요. 전체 집합이 뭔지는 알죠. 그 집합 배울 때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뭔가 집합 AB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서 U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념이랑 비슷해요. 표본 공간이. 만약에 동전을 갖다가 한 번 던진다 라고 하면 그 동전 한 번 던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소로 쏙쏙쏙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딱 집합 가로로 달아버린 거,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돼? 선생님 동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게 동전 던짐에서의 표본 공간이야. 주사위를 갖다가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런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해.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준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갖다가 전부 다 때려 놨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동전을 2개를 쥐고 던집니다.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 동전 2개를 쥐고 이렇게 툭 던져봅니다. 그때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써야 된다. 앞면 뒷면 쓰기 귀찮아서 앞면은 H로 뒷면은 T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동전 4개 던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야. 둘 다 앞면이거나 둘 다 뒷면이거나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인데 그 두 동전이 완벽하게 같은 동전은 아닐 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인 것과 순서가 바뀐 것을 구분해야만 한다. 그러면 동전 3개를 쥐고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요? 동전 3개를 쥐고 툭 던졌어. 그럼 표본 공간은 앞, 앞, 앞. 요게 하나의 원소인 거야. 하나의 원소. 앞, 앞, 앞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앞, 앞, 뒤.
이걸 쭉 다 적는 거라. 몇 개를 적겠어요? 여기에 8개를 적을 거라. 8개를. 그걸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표본 공간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다가 전부 다 원소로 때려 넣은 집합, 전체 집합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라. 3번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범수야, 우리 범수 자나? 시베리아야. 범수 사건이 뭐니? 그거 보지 말고 내 눈을 봐. 사건이 뭐야 범수? 어? 아니 이 새끼야, 그 문제 푸느라 못 본 거 말고 네가 사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지는 않을 거잖아. 사건 몰라? 사건? 사건 낱말 뜻이 뭐야 이거? 국어적인 뜻은 뭐 사건이다 그러면 뭐 일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수학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본다라는 거죠. 사건은 오늘 집에 갈 때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 소득이 있다. 야, 사건이 뭐야? 요새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지랄 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표본 공간에 뭐라고? 부분 집합이에요. 사건 이꼴 집합이에요. 집합. 사건은 집합이랑 똑같아. 그러니 확률 파트에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님들이 알고 있는 집합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식이라든지 연산에 사용되는 몇 가지 원칙들 좀 있죠. 없나? 그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집합의 연산을 할 때 필요하다면 동그라미 그림, 우리 이런 걸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걸 갖다가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다고요. 확률 파트에서. 왜? 사건이 곧 집합이기 때문에. 사건은 일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수학 문제를. 수학 확률 파트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이 주어지고 그 표본 공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사건이 정의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어디 갔노? 요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은 몇 가지예요? 누가 64가지라고 그랬나? 천재 아니야? 이거 6가지라고 대답하면 난리 난다. 아니에요. 몇 가지라고? 자, 요거 알겠죠? 왜? 사건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이게 나오는데 6가지지 왜 이거예요? 막 덤벼들면 안 된다.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영감들이 앉아가지고 자, 사건을 이런 걸로 하세요. 왜 이걸 썼는지 나도 몰라요. 마땅한 용어가 이거밖에 없었던 거라. 따라서 사건이라고 하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 표본 공간에는 원소가 몇 개 있다고? 6개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라? 공집합 포함해서 2가지라. 64가지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건이야. 사건에 이름을 붙이자면 무슨 사건이라고 하면 돼? 요 이름을 붙여봐. 이 사건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 주사위를 던져서 상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래버리면 된다고. 이 사건의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전부 다 사건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시겠습니까?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곧 사건이니 이런 표본 공간에서 사건의 개수를 6개라고 대답하면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확률 모르는 거야. 알겠죠? 딱 보기 좋게 6개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노리는 거니까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사건이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르는 걸 할 수 없고 집합에 관련된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하는
집합의 연산을 정리하는데 썼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확률 파트에서 다시 써도 괜찮아. 다음 4번 근원 사건. 대충 뭔가 좀 감이 오지 않나? 여러분들 근원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국어에서 근원 뭔가 뿌리가 된다? 뭐 그런 뜻이다, 그죠? 사건 중에서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 뭐 이따구로 표현하는데요. 아까 여기서 사건의 개수가 64개라네, 그죠? 이 중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모든 사건의 근본이 되는 사건으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몇 가지? 6가지.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 64가지. 근원 사건은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모든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표본 공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모든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같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근원 사건이 뭐야? 이 지랄 하면 안 되고, 근원 사건이라는 게 원소를 하나로 가지는 사건인 거니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인가 보다. 즉 쉽게 생각해서 사면체 주사위를 갖다가 한 면에 각각 1, 2, 3, 4를 써서 벌레 던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걸 정리하는 거다. 이게 갑이라. 예, 요게 사건이 이상하게 정리가 되면 뒤로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건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은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합사건. 요거면 요거 합사건.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합집합이랑 똑같아. 합집합이랑. 왜 합집합이랑 똑같을 수가 있다고? 사건의 개념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사건이 곧 집합이야. 그러니 두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합집합 기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요걸 집합이 아니라 확률에서 이런 걸 쓴다면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항상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얘만 발생해도 되고 얘만 발생해도 되고 둘 다 동시에 발생해도 되는 그런 합사건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곱사건, 교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사건 A와 B가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의 개념 중에서는 뭐랑 똑같아요? 교집합. 그죠? 교집합. 그걸 교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합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기 위해 곱사건이라고 정리하고,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곱하기라고 해서 뭐라고 기호로는 뭘 쓴다고? 집합에서 썼던 교집합 기호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확률 파트에서 두 사건을 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일곱 번째, 배반 사건. 요것도
여러분들 이거 배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대충 알죠? 그죠? 말로 배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는 힘든데 대충 어떤 느낌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중에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요 단어가 가지는 배신, 배반 뭐 이런 뜻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용어일 뿐이니까 배반 사건은 다음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두 사건 A, B의 관계가 서로 배신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이때 서로의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봐.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A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B야. 두 사건 A, B는 무슨 사건이라고? 배반 사건이라고. 쌤, 앞면이 나오면서 뒷면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이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로 이 배반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그렇다면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요게 뭐게? 이걸 0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집합인 거니까 요렇게 쓰면 돼요. 요 기호 낯설지 않죠? 뭘 뜻하는 기호예요? 공집합, 그죠? 그래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거,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오는 사건과 같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공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공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얘가 바로 공사건임을 의미하는 거다.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두 사건이 그러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빵이라 빵.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 그런 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니 배반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용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십시오. 이것도 뭐 5번, 6번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7번은 조금 생소했고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8번도 쉽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여사건, 반대사건, 그죠? 여집합의 개념과 똑같이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이걸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는 여집합 기호 컴플리먼트를 똑같이 가지고 와서 지수 자리에 조그만하게 C를 써주면 된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러면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그래, 그거예요. 그럼 됐어요. 9번. 독립사건. 자, 이거 어렵습니다. 독립사건. 독립이라는 말 뜻은 뭐고? 독립.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간섭이 없다. 라는 뜻이 독립이다. 그죠? 사건에서 독립사건이다라고 하면 물론 언어적으로 해석해서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요게 성립해요.
뭘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구해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손에 동전을 쥐고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또 다른 한 손에는 주사위를 쥐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건.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님들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었어?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아니, 님들 이렇게 안 구했었나? 중학교 때? 그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은 얼만데? 2분의 1. 동시에 짝수 나올 확률은 얼만데? 2분의 1. 얘네 둘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해줘라? 요렇게 구했었단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현을 할 거라.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야. 영향을 주지 않아. 방금처럼 동전 앞면 나오면 짝수가 더 잘 나오나? 그런 게 어딨노? 없죠? 동전 던짐과 주사위 던짐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고, 독립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각각 발생할 확률을 구해서 곱하는 것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 못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써왔던 거죠. 그걸 정리하는 거다. 독립이면 이렇게 성립해.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표본 공간이 이거. 사건 A를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사건 B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 두 사건이 독립인지를 판단하라 라고 문제를 줍니다. 독립 여부의 판단을 묻는 문제가, 만약에 사건이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다, 이러면 언어적으로도 쉽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을 집합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주어버리면 이게 뭐 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수치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만 가지고 언어적으로 판단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두 사건이 독립일까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 요 수식의 성립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사건 표본 공간이 요거고 사건 A가 이거야. 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6개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왔어? 3개를 가지고 왔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 얼마? 2분의 1이에요. B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겠어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얼마게? 교집합의 원소가 뭐밖에 없어? 그러면은 6개 중에 3 하나니까 6분의 1이라. 이거랑 요거 2개 곱하면 같나 다르나? 같죠? 그럼 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인 거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독립이라는 말은 이거 왠지 3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사건 간에 뭔가 연관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언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로 나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등식의 성립 여부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 이 독립 사건은 요 고등 확률에 이제 꽂힌 뒤쪽 조건부 확률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독립이다라는 말 뜻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수식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다. 10번째 용어, 수학적 확률.
구해오던 확률이 전부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걸 분모에 넣은 뒤 분자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올려서 구하는 것.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수학적 확률은 얼마인 거예요? 2분의 1인 거라. 왜 2분의 1인 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앞 또는 뒤 두 가지고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됐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모든 확률은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간간히 존재를 해. 통계적 확률은 내가 조금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진짜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동전을 졸라 던졌어요. 계속 던졌더니 1000번을 던졌어. 이 중에 5234번이 앞면이 나왔대. 그러면 통계적 확률로서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이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통계적 확률은 언제 필요하냐? 수학적 확률로서는 설명하기 힘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픈 사람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하나 만들었어. 내가 그 약의 효능을 갖다가 이제 입증하고 싶어. 자, 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 그 암 환자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을 알고 싶어. 그걸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2분의 1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이래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는 통계적 확률이 필요한 거라. 몇 명에게 약을 투여를 했더니 몇 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 통계적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쓴다.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로 계산될 수 있는 것에 통계적 확률에서 이 시행 횟수를 늙어 죽을 때까지 해요. 무한대로. 그러면 이 통계적 확률에 리미트 알죠 여러분들?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수학적 확률에 근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10,000번밖에 안 했을 때는 이게 됐지만 100,000번, 1,000,000번, 1,000,000번 계속하면 거의 뭐나 다름없는 2분의 1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단 수학적 확률로 계산될 수 있는 것들만. 따라서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가지는 차이를 갖다가 도대체 몇 번의 시행을 해야 최소로 좁힐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률에서 연구를 하기도 한다.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12번째 기하학적 확률. 말이 거창한데 이런 거라. 원학과 원 돌림판이 있어요. 돌림판. 돌림판을 8등분 해놓고 자 1,000원 내고 돌려서 여기 맞추면 10,000원 가지고 가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10,000원 가지고 갈 확률은 얼마야? 그리고 8분의 1 그거라고. 그죠? 왜 이걸 갖다가 8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느냐?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해당되는 부분의 면적이 8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굳이 설명 필요 없이 딱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다. 이 12가지 용어 정리가 완벽하게 되면 그래도 문제를 읽을 때 아이씨 뭐지? 개념적으로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 그 중에 표시한 것들, 사건, 오늘 사건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오해하기 쉬운 배반 사건과 아주 중요한 독립사건. 독립사건은 다시 조건부 확률할 때 한 번 더 다뤄드릴 거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 확인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사건 A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건 A. 사건 A를 써라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집합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그냥 집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니까 A는 얼마? 요렇게 표현해야 돼.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사건이라는 것의 정의 안에 집합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을 표현하는 이 갈매기 괄호로 원소를 넣는 것처럼 묶어가지고 표현해줘야 돼. 이게 사건 A야.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사건 B는 뭐예요? 4, 5, 6. 요때 1번 A와 B의 무슨 사건인 거예요? 그게 곱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교집합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된다. 합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합집합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독립이야, 아니야? 두 사건의 독립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요. 독립입니까, 아닙니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 3분의 1.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두 개 곱해서 얘랑 같나? 같다고요. 그럼 뭐라고? 독립이라고. 독립이라는 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음 챕터지만 계속 제가 가능한 것들을 엮어서 물어볼 겁니다. 2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9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자, 사건 A 적어봅니다. 사건 A 어떻게 된다고?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 1부터 9까지 중에서 3, 6, 9.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하자. 2, 3, 5, 7. 8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하십시다. C는 뭐? 1, 2, 4, 8. 자, 사건들이 집합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이때 보기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들만 골라주라. 기억은 A와 C. 배반 사건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 얘네들 서로 배반이가 A하고 C하고. 배반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되더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공통된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아, 쌤 서로 관계가 없어요. 배반이다. 니은 A와 B의 곱사건. A와 B의 곱사건. 곱사건 어떻게 되나? 교집합이 뭐밖에 없노? 3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뭐? B와 C의 곱사건. B와 C의 곱사건. 뭐밖에 없어요 또? 2 하나밖에 없네? 얘네 둘이 서로 배반 사건이냐? 교집합이 있어요 얘네 둘? 없어.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니은도 맞는 말이다. 디귿 A 합 B와 B의 여사건. A와 B의 합사건. A와 B의 합사건은 합집합 계산해 주시면 2, 3, 5, 6, 7, 9 요렇게 되고, B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요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그럼 1, 4, 6, 8, 9.
얘네 둘이 서로 배반이냐? 아니다. 뭐 공통된 게 좀 있죠. 뭐랑 뭐? 6이랑 9가 공통된 게 있으니 배반 사건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기억 니은해서 몇 번에? 3번에 있다라는 거. 배반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 묻는 문제로 배반이라는 말 뜻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반 사건의 정의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 3번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상 해오던 확률 계산입니다.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8의 약수일 확률 구해보십시오. 확률 파트에서 요구되는 경우의 수 문제풀이 능력은 경우의 수 챕터의 것과 비교해서는 훨씬 쉽습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루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그러니 경우의 수 구하는데 조금만 자신이 있으면은 확률 문제를 갖다가 풀이하는 것 또한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전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1부터 66까지 전체 몇 가지? 36가지다. 그 36가지 중에 합이 8의 약수. 8의 약수라고 하면 1, 2, 4, 8 요렇게 4개니까 합해서 1이 될 수 있는 조합은 없고 합해서 2가 될 수 있는 게 뭐 더하기 뭐? 1 더하기 1 요거 하나가 있죠. 4가 될 수 있는 것은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해서 모두 몇 개? 3가지가 있다. 8이 될 수 있는 조합은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5 더하기 3, 6 더하기 2. 총 합치면 몇 가지라고? 9가지. 위에 9가지 올려서 4분의 1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 따라서 P는 4분의 1, 80 곱해주면 2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4번 하나 하고 쉬었다 가십시다. 주머니를 하나 그리십시오.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흰 공 4개,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서로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갖다가 구하여라. 쉬었다 가십시다. 좀 주무십시오. 어머, 이님들 왜 안 일어나지? 고개 들어요, 빨리. 누구야? 아씨, 누구? 모자 벗으시고.
반은 괜찮은데 한 반은 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거 버티겠나? 범수 안 잘 수 있죠? 사람이 전과가 무서운 거야. 항상 제일 첫 번째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세윤이도 정신 차리고 낮에 날도 덥고 재미는 있나 어디. 나 같으면 이거 안 할 텐데 님들이 이거 왜 하고 있냐. 님들 보면 존경스럽다 진짜. 하는 거 보면 아침에 일불러 와가지고 막 수업 듣고 있고 와 난 옛날 그래 못했거든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본인 의지로 오는 건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해요. 재수생들이야 당장 급하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큰 시련이나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될 텐데도 와서 하고 막 숙제 같은 거 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나 학교 다닐 때랑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때는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조금 빨리 맞춰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한번 밀리면은 진도가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8월 둘째 주 정도 가면은 혹시 계약이 8월 10일 이후에 혹시 8월 1, 2, 3, 4, 5, 6 저주에 계약하시는 분들 있나? 없죠? 8월 8, 9, 10, 11, 12 저주에 계약하시는 분 언제 해요? 조용히 11일. 그러니까 내 목표가 8월 10일 날까지는 진도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12일 날 리뷰 한번 하고 우리 15일 날 멋지게 시험 한번 치고 집에 가죠. 우리? 아니 8월 15일까지 15일까지 12일 날 계약 15일 날 온다. 15일 날 뭐 광복절이라는 건 헛소리 하지 말고 15일 날까지 합니다. 저거 아무 필요 우리랑 광복절이랑 상관없다. 15일 날까지 합니다. 15일 날까지 월요일 수업 있으시잖아. 그죠? 내거 이거 15일까지 한다. 어차피 광복절이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 거잖아. 광복절이 님들 무슨 날이고? 광복한 날입니까? 틀립니다. 예전에 내가 재수생 애들 완전 개꼴통들 현대고 여기 현대고 있나? 태임 현대고가 현대고 한 4년 됐나? 선배들 중에 완전 전설적인 미친놈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 4명을 갖다가 그룹으로 데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 와 걔네들 광복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북한하고 전쟁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걔네들이 그냥 우습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더라고 진짜로. 무슨 날인지를. 아 이렇구나. 요즘은 뭐 개헌절이 무슨 날이고 광복절이 무슨 날이고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죠. 그냥 본인이 아는 거 아닙니까? 초딩 때 배우나? 이런 날이라고 해서 올 때는 막 교육하고 그랬거든요. 무슨 날인지 막 다 쓰고 막 시험 보고 막 그랬어. 좀 심각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남들 앞에서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광복절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책도 좀 읽으시고 뉴스도 좀 보고 그죠? 이래 살아야 돼. 맨날 수학책만 보지 말고. 나도 이거 빨리 때려치고 싶어가지고 이 짓을 산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하면 안 된다. 빨리 때려치우지.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런 꿈꾸는 삶이라는 게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살고 싶다. 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몰랐거든. 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살 줄 몰랐어요. 미치겠어. 하기 싫었어. 눈 떠가지고 여기 오면 집에 가면은 11시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잔다. 여기 사람 사는 게 여기.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
그죠? 그 안에서 뭐 재미나 소소한 여유라든지 그런 걸 찾으십시오. 그래야 버틴다. 안 그러면은 계속 꾹꾹꾹 쌓아놓다가 나중에 한번 뻥 터져버리면 감당 안 된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말을 안 해. 계속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뭐 시험도 곧잘 봐요. 근데 뭔가 안에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졸라 많았던 거야. 그게 한 번에 뻥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담아두지 말고 막 집에 가면서 욕도 좀 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표출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담아두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하지는 말고 잡혀가니까. 수능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이 일짓을 해야 되니까. 자, 힘을 내서 남아있는 것 좀 정리하고 조금 제가 일찍 맞춰 드릴 테니까 한 30여 분 정도만 힘을 내서 같이 좀 달려보십시다. 확률의 정의 4번이라고 했고, 아까 이제 풀이하다가 문제 풀다가 좀 잊혀버려가지고 못했죠.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있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 흰 공이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 검은 공이, 요걸 색칠한 걸 검은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3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꺼낸다라는 것은 뭐 한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이 추출인데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방법은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선택하는 것을 정할 때는 뭐밖에 없었어? 배운 것 중에 조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개의 공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몇 개를, 거기서 몇 개 뽑는다고? 3개 뽑는다며? 7개의 공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것에 어색함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내가 전체 7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내겠죠. 그 3개가 2개는 흰색이었으면 좋겠고 1개는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흰색 공이 모두 몇 개 있는데 4개의 흰색 공 중에 2개를 끄집어내고 3개의 검은색 공 중에서는 하나가 선택돼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문제 표현이 좀 애매한 감은 있는데 쌤 이거 검은색 어차피 색깔이 다 똑같으니까 얘가 선택이 되든 얘가 선택이 되든 얘가 선택이 되든 이걸 구분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1번, 2번, 3번 공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3시 1이라는 것을 잘 쓰고 이해를 하시는데 색깔이 같은 검은색 공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그건 경우의 수가 3시 1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색깔이 같다라고 해서 요 3개의 공을 완벽하게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이 그냥 3개가 있는 거죠. 그죠? 조금이라도 다를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색깔이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전부 다 똑같은 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아시겠어요? 이 3개 중에 색깔이 똑같은 공 3개 중에 이 공이 선택되는 거랑 이 공이 선택되는 거랑 이 공이 선택되는 것을 다르게 볼 테니 이것도 충분히 컨비네이션 선택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이랑 다른 것을 정리해 가야지 계속 그냥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4개 중에서 하얀색 공 2개를 뽑아낸다? 색깔 다 똑같은데 뭐 이걸 뽑든 이걸 뽑든 이걸 뽑든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의미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색깔만 같을 뿐이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거다. 스크래치 하나라도 뭔가 다르겠지. 그러니 요 4개의 흰 공 중에 요게 뽑히는 것과 요게 뽑히는 것, 요게 뽑히는 것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저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몇 번에? 2번에 아마 있을 거예요. 컨비네이션 계산은 뭐 내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똑같다 그죠? 다음 5번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4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 뭘 구하라는 말과 똑같으냐?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어차피 사건이라는 게 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다고요. 이렇게 별 부담, 거부감 없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아, 사건이 집합의 개념이었다. 그러니 합집합? 그럼 A하고 B 더해서 2번 계산되는 게 공통부분일 테니 한번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카드에 적힌 수가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이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사건을 A라고 하십시다. 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사건이고 B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사건이라. 님들 요거는 얼마나 그러면? PA는 40개 중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공이 몇 개 있어요? 3의 배수 3부터 시작해서 최대 얼마까지? 39까지 13개 있어. 그 13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되는 거니까 40분의 13이 되겠죠.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는 모두 몇 개? 10개 있습니다. 그죠? 40개 중에 10개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다. 이 2개 그냥 더해주면 안 되는 게 혹시나 요거 할 때도 계산되고 요거 할 때도 계산된 중복된 계산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 한번 빼주자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4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 우리는 이걸 조금 고급지게 뭘로 표현하노? 3과 4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표현하죠. 3의 배수도 되면서 4의 배수도 되는 것을 3과 4의 공배수라고 하는데, 공배수는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 3, 4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얼만데? 12. 즉 12의 배수인 12, 24, 36은 요때도 한번 요때도 한번 2번 계산했으니 한 번은 빼줘야 중복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저걸 계산해 주시면은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얘 얼마입니까? 40분의 23에서 3을 뺐으니까 40분의 20 해서 2분의 1 약분하면 5번의 정답이 나오겠네요. 6번 서로 배반인 두 사건. 자, 배반이라는 말을 읽고 갑자기 사건에서 배반이라는 말이 왜 나왔지? 라고 하면 안 되고, 두 사건이 배반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뭐라는 것과 똑같더라? 공집합이라는 것과 똑같더라.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때 합사건의 확률이 5분의 4고 사건 A와 B 사이의 확률 간의 관계가 또 정해져 있네요. 이때 PA의 값을 구하여라. 합사건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하는데 두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면 요게 얼마라는 뜻이라고? 얘가 요게 0이라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요게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없다. 그럼 뭐 이것만 남는 거죠. 얘가 얼마? 5분의 4. 그 다음에 PA와 3PB가 같다. 그럼 PA 더하기 PB가 5분의 4인데 얘가 3PB와 같다라고 했으니 대입해서 PB를 먼저 구해주시면 PB가 얼마? 5분의 1이 되죠. 얘가 5분의 1이면 PA는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다. 배반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했던 거고, 4번 여사건의 확률을 아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자, 확인 문제 7번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경우의수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했던 내용이다. 그걸 확률의 문제로 바꿔둔 것뿐.
확률은 몇 번입니까? 계산 결과는 혹시? 1번 나옵니까? 1번? 1번 나오셨으면은 경우의 수 구하는 것까지도 별 큰 어려움이 없다. 자, 한번 보면 남 5, 여 3. 임의로 4명을 뽑을 때, 자, 뽑는다. 선택의 문제다, 그죠? 그럼 뭘로 해결할 거라?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해결할 거다. 그러면 합해서 8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 4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것 같다. 이때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뭐 4명 중에 여학생이 1명일 확률, 2명일 확률, 3명일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불편하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몇 명 모두? 4명 모두 남학생이 될 확률, 5명의 남학생 중에 4명을 뽑을 확률을 갖다가 구해서 빼버리면 그게 계산 결과 아니겠느냐. 저거 계산 맞춰주시면 몇 번에? 1번에 14분의 13. 요게 정답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8번인데 안 할까 싶기도 한데 그냥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는 넘어가십시다.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부등식의 영역.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x, y라고 할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은,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부등식의 영역이 뭔지를 몰라도 되는데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일단 문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죠?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니까 그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 요런 절대값 x-y가 뭐가 되는? 1보다 큰 조합을 하나씩 다 찾아내는 거라. x가 1일 때 y는 얼마면 가능해요? y는 선생님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면 안 되고 2면 안 되고 3 되고 4 되고 5 되고 6 되고, x가 2일 때 y가 가능한 것이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그럼 얼마부터? 4 되고 5 되고 6 되고, 3일 때는 얼마? 1 되고 2, 3, 4 안 되고 5하고 6 되고, 이렇게 다 찾으면 돼요. 다 찾으면. 이 방법밖에는 없죠.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이게 아마 36분의 20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별 어려움 없어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까지 요거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요. 좌표 평면 하나 그리셔서 요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뒤쪽 문제풀이에 필요한 거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 부등식의 영역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거 안 까먹었는지, 혹시 까먹으셨으면 리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뒤쪽에 문제풀이와 관련이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절대값 x-y가 1보다 크다. 요거 그림으로 부등식의 영역으로 좌표 평면에 한번 표현해봐라. 이 새끼는 왜 안 와? 큰 건가? 티내지 마십시오. 모른 척 해줘. 요런 거 아직 안 까먹고 계십니까? 이거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노, 이거?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실제 안에 있는 게 1보다 크거나 또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아예 어떻게 돼버리거나 작아져 버리거나 요런 정도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절대값 있던 거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있으면은 나올 때마다 복습을 좀 하시는 게 맞다. 요 부등식은 y가 x-1보다 작다고, 요 부등식은 y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니까 그 부등식 영역 표현할 때 등호가 빠져있으면 직선 같은 것은 뭘로? 점선으로 좀 그린다, 그죠?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점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y가 작다. 그럼 점선 위에 아래야. y가 이것보다 더 작다. 그러면 당연히 점선 위에 있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고 작다라고 하면 아래쪽을 생각해주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얘는 y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 x 플러스 1을 점선으로 표현해주고 크다 했으니까 요렇게 아시겠죠? 그죠? 요 정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뒤쪽에 좀 존재하니까 부등식의 영역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조금 리뷰해주고 넘어오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9번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6개의 흰 공과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은 총 공이 몇 개가 있다고요? 주머니 안에 10개죠. 10개.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 이 10개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니까 10 컨비네이션 3이 전체 경우의 수라고. 이 중에 검은 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검은 공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2개가 나올 확률, 3개가 나올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그렇게 구하는 게 불편하니까 나는 전체 확률 1에서 뭘 뺄 거라? 3개가 전부 다 흰색 공일 확률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좋은 문제들이 되겠더라. 계산하시면 2번에 정답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유형 1번 시행과 사건에 관련된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같이 정리를 해 가십시다. 10번 하시면서 개념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 다시 한번 암기하시는 겁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자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주사위를 던지는 건 항상 같은 조건에서 반복될 수 있고 그 결과 뭐가 나올지는 오로지 신만이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이때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사건 A는 어떻게? 집합으로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바로 선생님 사건 A는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뭐이고 시간 사건입니다.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B라고 하자. 소수는 주사위에서는 2, 3, 5 3개가 소수에 해당되죠.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얼마? 1, 5. 자, 이렇게 A, B, C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용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C는 A의 여사건이냐? A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C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5하고 6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랑 C가 같을 수가 없다. 기억 틀렸어요. 사건 A와 B의 곱사건 A와 B의 곱사건 교집합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 사건은 C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 얘네 둘 공통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무슨 사건일 수 있다? 배반 사건일 수 있다. 니은 참. 디귿 사건 A의 합비 A와 B의 합사건은 자, A와 B의 합사건 6 빼고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A와 B의 합사건이라. 요때 이 합사건은 사건 C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얘네 둘이 서로 배반 사건입니까? 뭐 택도 없죠. 교집합에 1, 5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것은 몇 번? 니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말뜻만 정확하게 알면
집합 연산 문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월한데 말뜻을 정확히 모르면 이걸 그냥 자기 맘대로 풀다가 틀려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다음 11번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이 시행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 C 중 두 사건 A, B와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요거 월요일날 꼭 물어볼 테니까 11번 숫자를 좀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꼭 물어볼 테니까 표시 하나 해두시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물어볼 거니까 표시 하나 해두시고 확률 문제지 집합 문제랑 똑같습니다. 집합에도 이걸 그냥 집합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그대로 문제를 만들어도 괜찮죠.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건 A를 그냥 머릿속에서 369로만 생각하지 말고 집합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 것. 그 다음에 B는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그럼 얘는 2, 3, 5, 7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제 문제를 봅니다. 이때 이 시행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C 중에서 공사건 C를 빼고 C가 공사건인 걸 빼고 A, B와 모두 서로 배반 사건이어야 돼. C는 A와 B 모두 배반이어야 된대. 그런 사건이 몇 개 있을 수 있느냐. 집합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이 새끼 뭐야 안 하고? 몇 개입니까? 15개 찾았습니까? 15개? 잘하시네. A와 B 모두랑 배반이어야 된다. A의 원소가 모두 몇 개? 3, 6, 9, 그죠? 그럼 1, 2, 3, 4 10개의 원소 중에서 A랑 배반 사건이어야 되니까 C는 절대 3하고 6하고 9를 포함하면 안 돼. B랑도 배반이어야 되는 거니까 B의 원소인 2 안 되고 3은 이미 제외했고 5 안 되고 7 안 되고 그러면 C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몇 개밖에? 둘, 4개밖에 안 남는다.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건의 개수를 4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원소가 4개 남았다고 4개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건은 집합이니까 남아있는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생각해서 2의 4승계, 즉 16개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는 공집합에 해당하는 공사건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단해서 C가 공사건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 하나를 빼서 15이라고 해주시면 된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몇 개? 15개입니다. 만약에 단 C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몇 개? 16개. 절대 4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4개라고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했다 이거. 4개라고 쓰기만 해봐라. 그 다음
12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임의로 4개의 공을 갖다가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7 이상이고 9 이하일 확률. 그러면 합이 7이 될 확률, 8이 될 확률, 9가 될 확률을 각각 다 구해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7 이상 9 이하. 그러면 7이든 8이든 9든 3개가 되면 되는 거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4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 1, 1 이렇게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같은 공이 여러 번 뽑힐 수는 없어. 그냥 한 번씩 뽑혀야 돼. 요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일단 첫 번째로 7이 되는 에이씨 공간 더 줬어요. 시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툭 치면 야 시행이 뭐야? 지금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될 수 있고 그 결과가 항상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행이라는 낱말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진행해버리면 문제풀이 자체가 완전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고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행은 뭐라고? 동일한 컨디션, 항상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할 건데 그걸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매번 조건 자체가 변하면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주사위를 갖다가 던집니다. 요걸 100번 던질 거예요. 100번 던지는데 처음 50번은 1, 2, 3, 4, 5, 6이 있는 주사위를 던지고 나머지 50번은 뭐 7, 8, 9, 10, 11, 12가 있는 주사위를 던지면 그걸 시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동전을 계속 반복해서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계속 반복해서 던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 뭐가 나올지는. 동전을 던질 때 나는 앞면에 나올 거야 이지랄하고 안 던지죠. 뭐가 나올지 모르고 던지죠. 그죠? 항상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시행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시행이라는 말을 갖다가 야 시행이 뭐야? 뭐 하는 거요? 이지랄 대답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본인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시행이라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낱말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핵심은 요겁니다. 항상 컨디션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사람도 모르는 상황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동전을 반복해서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시행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자. 공이 4개가 들어있어요. 1, 2, 3, 4가 적힌 공이. 여기서 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휙 뽑아. 뭐가 나왔네?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요거는 시행이 될 수 있어 없어? 생각해봐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뽑아. 1이네? 다시 집어넣어. 그걸 계속해. 100번. 뭐네? 뭐네? 계속해. 그거 시행이 아니야. 맞아요. 왜 맞아요? 항상 조건이 동일해. 항상 조건이 동일해.
뽑고 뭐네라고 적어놓고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때도 주머니 안에는 1, 2, 3, 4가 들어있을 거고, 두 번째 뽑을 때도 1, 2, 3, 4가 들어있을 거고, 세 번째 뽑을 때도 1, 2, 3, 4가 들어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알고 뽑아 모르고 뽑아? 얍삽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항상 뭔지 모르게 랜덤하게 뭐가 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이런 게 나중에 어려운 말로 뽑는다라는 걸 갖다가 한자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런 말 들어봤죠? 추출? 혹시 살면서 처음 들어보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뽑는다는 얘기라. 근데 뽑고 결과를 보고 다시 집어넣어 원래대로 되돌려 둔다 해서 요렇게 써요. 전부 다 한자말이거든. 복원 추출에 관련된 것은 시행의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전부 다 한자말이 돌고 돌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확률 제일 첫 번째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딱 보고 이해가 불가능한 단어들이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행입니다. 두 번째,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이렇게 쓰십시오. 표본 공간은 표현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적어봤습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거든요. 전체 집합이 뭔지는 알죠. 그 집합 배울 때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뭔가 집합 AB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서 U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념이랑 비슷해요. 표본 공간이. 만약에 동전을 갖다가 한 번 던진다 라고 하면 그 동전 한 번 던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소로 쏙쏙쏙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딱 집합 가로로 달아버린 거,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돼? 선생님 동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게 동전 던짐에서의 표본 공간이야. 주사위를 갖다가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런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해.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준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갖다가 전부 다 때려 놨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동전을 2개를 쥐고 던집니다.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 동전 2개를 쥐고 이렇게 툭 던져봅니다. 그때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써야 된다. 앞면 뒷면 쓰기 귀찮아서 앞면은 H로 뒷면은 T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동전 4개 던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야. 둘 다 앞면이거나 둘 다 뒷면이거나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인데 그 두 동전이 완벽하게 같은 동전은 아닐 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인 것과 순서가 바뀐 것을 구분해야만 한다. 그러면 동전 3개를 쥐고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요? 동전 3개를 쥐고 툭 던졌어. 그럼 표본 공간은 앞, 앞, 앞. 요게 하나의 원소인 거야. 하나의 원소. 앞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앞, 뒤.
이걸 쭉 다 적는 거라. 몇 개를 적겠어요 여기에? 8개를 적을 거라. 8개를. 그걸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표본 공간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다가 전부 다 원소로 때려 넣은 집합, 전체 집합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라. 3번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범수야, 우리 범수 자나? 시베리아야. 범수 사건이 뭐니? 그거 보지 말고 내 눈을 봐. 사건이 뭐야 범수? 어? 아니 이 새끼야, 그 문제 푸느라 못 본 거 말고 네가 사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지는 않을 거잖아. 사건 몰라? 사건? 사건 낱말 뜻이 뭐야 그거? 국어적인 뜻은 뭐 사건이다 그러면 뭐 일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수학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본다라는 거죠. 사건은 오늘 집에 갈 때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 소득이 있다. 야, 사건이 뭐야? 외우세요.